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을 잃게 된 50대 엄마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마음이지만 이런 불행을 겪게 만든 며느리를 생각하면 슬퍼하고만 있을 틈이 없습니다. 아들을 힘들게 하고 불행의 단초를 제공한 며느리는 욕심을 부리다 단단히 제게 꼬리를 잡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뻔뻔하기만 했던 며느리를 고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따로 분가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며느라기가 분가하자고 그래서? 앞에서는 좋다고 그러더니 내가 많이 불편하다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이제 신혼인데 직장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가야 출퇴근도 편하고 적응도 하지. 어차피 나중에 따로 살게 될 텐데 미리부터 훈련도 할 겸. 네 아빠나 나나 딱히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 불편할 건 없다만 너희가 힘들면 그렇게 해라. 대신 종종 찾아가서 먹을 거 챙겨주는 정도는 괜찮겠지? 엄마가 그러고 싶다면 그러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 집사람 요리 솜씨 나쁜 편도 아니고. 그래, 걔가 아주 요리도 잘하고 야무진 면이 있더라.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아주 잘해. 집사람 원래 요령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뭐 하나 가르치면 금방 익히고 그랬다더라고. 저번에 나랑 같이 당구 치러 간 적도 있었는데 금방 익히고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엄마한테 아침부터 마누라 자랑이니? 하여튼 분가하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하고. 내가 너 보내려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큰일이다.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종종 찾아오면 되지. 며느리 눈치 보여서 어떻게 그러겠어. 오기 전에 미리 연락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와서 엄마 내키면 쉬고 가도 되고. 들릴 일 있으면 용건만 후딱 해결하고 나오마. 그리고 네 아빠 손주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나도 그렇고. 에이, 엄마. 이제 신혼인데 손주는 무슨 손주야. 너희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단출하게 올린 상황이잖니. 애라도 있어야 부부 사이에 끈끈한 뭔가가 생기는 거야. 법적으로 안 묶여 있으면 애로라도 묶여야지 않겠어? 그건 우리가 알아서 때 맞춰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둘 다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첫인상도 싹싹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도 예절이 바르던 아이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부터 전보다 더 표정이 어두워지고 살도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며느리 때문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아니라고 하니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얘야, 너희 먹으라고 장조림 맛있게 잔뜩 해놨는데 가져다 줄까? 소고기도 듬뿍 넣고 간도 적절해서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구나. 어쩌죠, 어머님? 사실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이미 장조림을 잔뜩 해주셔서요. 이미 해준 것도 다 못 먹고 썩히는 중이라 받기가 그러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죄송할 건 뭐니? 어차피 하는 김에 손 크게 한 건데 다른 집 주고 나도 다른 거 받아오면 된다. 그래, 뭐 필요한 건 따로 없고? 어머님이 늘 챙겨주신 덕분에 부족한 게 없네요. 다만 걱정인 게 그이가 요즘 밥을 못 먹고 통 말라가고 있어서요. 밥을 못 먹는다니 건강이 어디 안 좋은 건 아니고? 저도 물어보니까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잘하면 회사 관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진용이가 회사 일로 고민인 줄은 전혀 몰랐구나. 들어가고 싶던 회사라서 잘 다니는 줄로만 알았더니. 원래 회사든 집이든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라잖아요. 그이가 적응 혼자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도 너처럼 걱정해주는 이쁜 마누라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구나. 오늘처럼 진용이 문제 편하게 얘기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친엄마라 생각하고 편히 얘기하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너무 든든하고 좋네요.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해 보되 힘에 부친다 싶은 건 전달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집안 역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넉넉하지 못했었던 형편이었던지라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없는 형편에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서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을 만나러 인근에 방문했다가 명품 가방을 걸치고 비싼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걸음걸이부터 행동거지까지 모두 며느리가 틀림없었죠. 예, 내가 오늘은 조금 의아한 일이 있어서 말이다. 너 누구 차에서 내리던데 명품 가방을 걸치고 있길래. 내가 당장에는 말을 못 걸었었다만 나중에 곱씹어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길래 묻는다. 어머님 저 영주차에서 내릴 때 보셨구나. 영주? 그게 누구니? 제 고등학교 시절 동창인데 집이 엄청 잘 사는 친구예요. 가끔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노는데 저한테 선물로 명품 가방을 줬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꼭 받으라고 어울릴 것 같다고 하도 성화여서요. 그렇구나. 나는 또 하도 착용한 폼이 자연스러워서 네가 산 건 줄 착각했지 뭐니. 무슨 소리라세요, 어머님. 저는 입맛도 취향도 싸구려라서 이런 명품 같은 거 부담스럽기만 해요. 생일도 아니고 제가 환불할까봐 친구가 보증서 맞는다고만 안 했어도 바로 환불해버릴 수 있었는데 못 그래서 아쉽네요. 얘 선물인 걸 또 뭘 환불까지 하고 그러니. 어차피 그런 좋은 가방 같은 것들도 막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더구나. 그러니까 괜히 남 준다거나 환불할 생각 말고 그냥 네가 쓰고 다니거라. 저한테 그런 게 어울리기나 할까요? 내가 보기엔 그보다 잘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잘 봤더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어머님께도 이쁜 가방 사드려야 할 텐데. 얘 말만으로도 고맙다. 당시에 며느리를 차 태워준 것이 친구라는 말에 그렇게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으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생일도 아닌 날 며느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석연찮은 점이 있었고 차량 역시도 여자가 몰기보다는 남자가 몰 법한 크기와 색깔이었었죠. 차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요. 아들, 엄마가 괜한 노파심에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 걸러들어라. 내가 얼마 전에 며느리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좋은 차에서 내리고 명품 가방도 들고 있더구나. 걔 말로는 가방은 선물 받은 거라고 하고 차는 친구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어서. 내가 요즘 그거 신경이 쓰여서 악몽도 꾸고 그래. 엄마 최근 찾아왔을 때 표정이 안 좋다 싶더니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왜 그걸 또 혼자 꽁꽁 싸매고 있었어? 아니, 내가 너희 둘 사이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너야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고 걔가 말했지만 불화가 있는 건 아닌지 오만 상상이 다 든다니까. 그래서 너는 혹시 뭐 며느리 친구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거 아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 맞고 가방도 고마워서 선물 받은 거 맞아. 그런 거라면 다행이다. 그런데 아들은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뭐, 나야 늘 스트레스 받는 게 회사 일이지. 원래 세상 살다 보면 다들 치이면서 살잖아.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야 한다. 알겠니?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 이쁜 마누라 있겠다.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겠다.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만사형통이지. 나는 말이야. 네가 반듯하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맙긴 한데 말이다. 그래도 네가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힘들다고 한 번을 말 안 해서 많이 걱정이야. 군대 가서 고참이 괴롭힌 것도 너 전역하고서야 알았고. 지금도 너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거 며느리 통해서나 들었으니 이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건가 싶다. 엄마가 그렇게 아들 걱정해주고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도리 충분히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는 아들에게는 정말로 별다른 걱정이 없는 건가 생각할 때였죠. 아들은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이 6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즈음 제게 연락을 해왔었는데요. 엄마, 미안한데 다달이 보내던 용돈 좀 당분간만 끊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나 너무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30만 원만 빌려줘. 네가 호의로 주는 거니 용돈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네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나한테 안 하고 지내서 많이 걱정되는구나.
원래 내가 식단 같은 거 따로 챙기고 안 그랬었잖아. 그런데 그거 챙기기도 하고 알아볼 일도 있고 그래서 그래. 엄마가 힘들면 안 그래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다시 말하지만 엄마는 아들 고민 언제나 들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고민이 있으면 뭐든 털어놓아도 괜찮다니까? 만약에 내가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 생각은 어떨 것 같아? 왜 이혼하는지 이유는 묻지 말아주고. 결혼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당연히 아들 뜻이니 따라주고 싶지. 그런데 그 이유 정도는 엄마로서 들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네 아빠도 궁금해할 테고. 왜? 둘이 성격이 안 맞아? 그냥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어. 싸운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원래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니. 네가 당장은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그게 또 달리 보이는 때도 있는 법이야. 그렇다고 혼자 끙끙 싸매지만 말고 엄마한테 꼭 말을 하고, 알겠지? 사실은 나 집사람이랑 일주일 전에 이혼했어.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처리해서 미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도 정리하고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말하기가 쉽지 않네. 조만간 집에 한번 들릴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응? 집사람은 집에서 나갔으니까 엄마가 와도 되고. 그래, 엄마랑 아빠는 늘 네 편이니까 꼭 말해줘야 한다. 알겠지? 아들은 반듯한 성격이었지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는 버릇이 있어서 저는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호소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털어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들의 입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들을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마주해오는 트럭에 박아 즉사했다는 아들. 회사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던 순간부터 졸도하려는 정신을 부여잡으려 간신히 힘을 써서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장례 기간 내내 며느리에게 일을 알렸지만 무얼 하는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었죠. 우리 애가 죽은 마당인데 이건 왜 자리도 자리하지 않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둘이 이혼한 마당에 장례식 꼭 참여할 의리야 없겠지. 그보다 당신 진용이한테 들은 얘기 좀 자세히 해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혼을 한 거야? 얘기는 나도 자세하게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성격 차이 같은 게 아닐까 싶어. 진용이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마저 못 들었네. 진용이 그렇게 간 거에 만약 며느리 고년이수 쓴 거 조금이라도 있기만 해봐. 내가 고년 그거 꼭 감옥에 쳐넣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아직 확실한 거 하나 없는데 미리부터 열 올리지 말자. 그리고 조만간 진용이 짐 가지러 집에 들를 건데 당신도 갈 거지? 당연히 가야지.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혼자 외롭게 죽어갔을 생각하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눈물이 다 나와. 우리가 행복해야 하늘에 있는 아들도 부모님 주책이다. 안 그러면서 편하게 보지.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어. 알겠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의 집에 방문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아들의 짐 가운데 있는 일기장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소곳하고 사람 좋아 보이던 며느리가 사실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과소비로 아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사실을 저희에게 말하자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에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고 변호사한테 가니 충분히 형사 문제로까지 취급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이 죽었다면서요? 장례식 때는 연락이 닿지도 않더니 이제야 보이는구나. 내 아들 죽을 때 너 대체 뭐 하고 있었니? 저 이혼 당했고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마당에 그게 중요할까요? 됐고 당장 그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제 제 집이니까요. 그이가 저한테 집 준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그래, 한번 들어와 보거라. 반응이 영 이상하시네요. 저는 딱히 얼굴 뵙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깔끔하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만 하자고요. 그래, 너 아주 말 잘했구나.
네가 우리 아들 결혼 초부터 바람나선 다른 남자랑 비교하고 돈으로 핍박해대고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거 다 알고 있다. 대체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집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시냐고요. 그동안 앞에선 착한 척 굴면서 뒤로는 얼마나 호박씨를 깠는지도 잘 알고 있어. 변호사 도움 받아 핸드폰의 대화 내용 복원하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구나. 심지어 우리 아들 사망보험 가입하라고 종용하면서 피곤하다는데도 데리러 오라고 부려먹고 그랬다며. 교통사고 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애한테 안 그러면 이혼이라고 협박하는 네 말까지 다 담겨 있다. 이래놓고 아들이 고생해 산 집을 달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 넌? 그럼 깔끔하게 포기를 하든지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이제까지 과소비로 아들한테 뜯어냈던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만은 곱게 못 넘어간다. 우리한테도 막대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잘하라고 협박했었으니 착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너 조만간 감옥 갈 준비나 하고 있거라. 어머님, 그게 감옥까지 갈 일이 되나요? 못난 남편 만나서 억울한 제 입장도 고려하셔야죠. 그리고 결국 저랑 결혼한 것도 그의 선택이잖아요? 피곤하고 힘들다면서도 제 뜻대로 따라온 것도 그 사람이고, 교통사고도 본인 실수잖아요. 그래, 아주 네가 말 잘했구나. 그럼 네가 저지른 일들도 네가 선택한 거니 똑같이 책임지려무나. 아줌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집 포기하겠다고 하잖아. 짐승만도 못한 본색을 드러낸 전 며느리에게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협박하고 착취해 이혼까지 결심하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해놓고 뻔뻔하게 집까지 요구한 미친 인간을 용서해줄 이유는 없죠. 곧 있을 재판의 결과가 부디 정의롭게 결말을 맞이해 하늘에 있는 제 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 씨, 아침부터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차가 없어졌거든요. 집 안에 뒀던 차키도 없어진 걸 보니 아마 도난을 당한 것 같아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근처 이웃분들께 이상한 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미니 씨도 아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 지영 씨 미안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메시지를 지금 받네. 미니 씨, 많이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저희 집 차가 없어져서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경찰도 조사 중이긴 한데. 아, 지영 씨네 차? 그거 내가 빌렸어. 네? 내가 아침 일찍 빌리러 갔거든? 내 정신 좀 봐. 말도 안 했네. 오늘 하루만 빌릴게. 경찰들은 그만 돌려보내. 네? 미니 씨가 훔쳤다고요? 어? 근데 차키는 어떻게... 어머, 훔쳤다니. 그냥 좀 빌린 거지. 차키는 어제 지영 씨네 놀러 갔을 때 벽에 걸려있는 걸 보고 잠깐 가져간 거야. 오늘 밤에는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집 차를 그렇게 무턱대고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늘 지영 씨가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거 보고 부러웠거든. 나도 꼭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빌려줘서 고마워. 드라이브 잘 다녀올게. 빌려드린 적 없어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 차는 남편이 엄청 아끼는 차예요. 자동차 보험도 본인이 탈 때만 적용된다고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말고. 지영 씨네는 차가 2대니까 한 대쯤은 괜찮잖아. 나는 애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라 돈도 없어서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집에 차가 어디 있겠어? 우리 창훈이도 멋진 차라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창훈이도 차에 태웠어요? 남편 차에는 아이용 카시트도 없을 텐데요? 미니 씨 차가 없으시면 카시트도 없을 텐데 창훈이는 어떻게 태우신 거예요? 카시트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창훈이도 내 무릎 위에서 얌전하게 잘 있거든? 하루 정도야 뭐 어때? 무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걱정 붙들어 매. 내가 아니라 내 남자친구가 운전하니까 사고 같은 거 일어나지도 않아. 하여튼 걱정도 팔자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돌아오세요. 뭐? 모처럼 고속도로 타고 멀리 드라이브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고속도로까지 탔다고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남의 차로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차 좀 잠깐 빌린 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오늘 안으로 돌려준다고 했잖아. 기름도 절반 정도는 넣어서 돌려줄게. 그럼 되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세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괜찮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모처럼 드라이브 나왔는데 기분 다 망쳤네. 이제 방해하지 마. 집에 갈 때까지 지영 씨 연락은 무시할 거야. 차는 나중에 돌려줄게. 네? 미니 씨, 잠깐만요. 미니 씨, 괜찮아요? 저녁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주 큰 사고를 저지르셨던데요? 저희 차로요. 시끄러! 지금 그게 문제야? 우리 창훈이가 충돌의 충격으로 차에서 튕겨져 나왔다죠? 생명에 지장은 없으니 다행이지만 창훈이도 참 불쌍하네요. 엄마 때문에 몸이 크게 다치다니. 나 때문이라니. 아니거든? 갑자기 경찰차가 뛰어들어서 그런 거야. 그 자식이 경찰차 보고 놀라서 갑자기 핸들을 꺾지만 않았어도 운전하던 남자친구분도 잘못이 있지만 애초에 미니 씨가 저희 차를 훔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 드라이브라니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서 카시트도 없이 아이를 태우다니 제정신이에요? 아니, 지금 큰일 당한 사람한테 무슨 말이야? 내 위로를 해줘도 모자를 파네. 우리 애가 지금 크게 다쳤다니까? 창훈이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미니 씨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비싼 차를 도난당한 것도 모자라서 폐차까지 당했거든요? 전부 미니 씨가 저지른 절도행위 때문이에요. 시끄러! 도난당한 사람 잘못이지. 여발한 듯이 비싼 차를 집 앞에 떡하니 세워두고 지금 우리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돈 많은 사람들은 참 좋겠어. 너 맨날 우리 깔보고 뒤에서 비웃었지? 그게 괘씸해서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뭐예요? 고작 그런 이유로 차를 훔쳤다고요? 진짜 한심하네요. 저는 미니 씨가 가난하다고 무시한 적 없어요. 지금껏 이웃사촌처럼 서로 잘 지내왔잖아요. 애초에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차도 남편이 힘들게 돈 모아서 산 거예요. 그걸 훔쳐서 사고 내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으세요? 입 다물어! 어쨌든 난 피해자야! 우리 창훈이가 크게 다친 것도 너 때문이라고! 이게 다 네가 차를 빌려준 탓이니까 위자료나 내놔! 뭐라고 하든 그쪽이 저희 차를 훔쳐서 사고를 낸 사실에는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변상해 주실 거죠? 뭐? 나한테 변상할 돈이 어딨어?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지원금 받는 처진데 그딴 쓰레기 같은 차에 변상해 줄 돈은 없다고. 그리고 변상은 사고를 낸 놈이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아니라 그 놈이 변상하면 되잖아. 그 놈이라면 남자친구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자동차 변상 자체는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분한테 요구해야겠지만 그치? 그럼 난 상관없잖아. 근데 그쪽도 돈은 내야 될 거예요. 절도죄로 체포될 거니까요. 뭐? 절도죄로 체포된다고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머지않아 경찰에 체포당할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거고요. 거기다 저희한테 위자료도 지급해야겠죠. 뭐라고? 무슨 소리야? 1,000만 원의 위자료라고?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재판을 거쳐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금이나 가구, 가전제품 등 돈이 될 만한 건 전부 압류해서 꼭 받아낼 겁니다. 그런 짓을 저지르면 나더러 어떻게 살라고? 지금 고작 차 한 대 빌렸다고 내 인생을 다 망쳐놓을 셈이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쪽은 도둑이라고요, 도둑. 아까부터 듣고 있자니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잡아떼기나 하고 피해자인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네요. 아니 그게 처음엔 진짜 빌리기만 할 생각이었어.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지영 씨는 착하니까 그냥 웃어넘길 줄 알고. 뭐요? 웃어넘겨?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나도 내 물건을 누가 훔쳐가면 화도 나고 그에 합당한 대처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다 뺏어가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어떻게 먹고 살아? 범죄를 저질러 체포를 당하면 정부에서 주던 지원금도 끊기겠죠. 징역형이면 출소하고 또 신청할 수는 있다던데요. 지금 지원금을 못 받으면 안 된다고. 내년에는 창훈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돈도 많이 든단 말이야. 지영씨 제발 신고 좀 취소해줘.
미니 씨, 정말 자기중심적이네요. 변상도 안 해, 책임도 안 져. 그렇다고 체포당하기도 싫어.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신고는 취소 안 할 거예요. 얼마 후에 경찰이 찾아올 테니까 얌전히 체포나 당하세요. 잠깐만! 내가 체포당하면 창훈이는 어떡해? 어린애랑 엄마를 갈라놓을 셈이야? 어쩜 이렇게 악마 같아? 미니 씨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에는 재판소에서 보도록 하죠. 그 후 미니 씨와 남자친구분은 경찰에 체포됐어요. 미니 씨는 아직도 체념을 못했는지 경찰 조사랑 재판 중에도 도난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곧바로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결국 벌금과 위자료를 청구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죠. 미니 씨의 남자친구는 미니 씨한테 이웃이 차를 빌려줬다고 들었기 때문에 도난 차량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무릎 꿇고 사죄하셨어요. 남자친구분과는 변상과 위자료 지급을 받기로 합의를 마쳤답니다. 창훈이는 무사히 완치됐고 퇴원 후에 미니 씨 전 남편분이 데려갔다네요. 제 남편은 애지중지하던 차가 폐차당해서 한동안은 우울한 얼굴로 지냈지만 합의금으로 새 차를 사도 좋다는 말을 듣고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지금은 신나게 자동차 카탈로그를 펼쳐보고 있답니다.